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심핏다운이라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웹페이지 같은 거 깔끔하게 복사해 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웹페이지나 유튜브 영상 자막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변환해서 복사해주는 도구인데요. 저희가 기크뉴스 게시글이랑 또 기술 분석 Q&A, 그리고 개발자 깃헙 저장소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심핏다운이 정확히 어떤 기능들을 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특히 옵시디언 노트 쓰시거나 LLM 프롬프트 만드실 때 이게 왜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죠. 일단 웹에서 글 같은 거 복사하다 보면 광고나 메뉴 이런 거 막 같이 복사돼서 지저분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엄청 번거롭죠? 맨날 붙여놓고 나서 다시 지우고. 네, CP다운은 그걸 클릭 한 번 아니면 단축키로 그냥 싹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 핵심이 이제 웹페이지의 본문만 영리하게 딱 추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본문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걸 위해서 그 모질라의 리더빌리티라고 파이어폭스 읽기 모드 같은 데 쓰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유명하죠. 네, 그거랑 옵시디언 개발자가 만든 디퍼드이라는 기술, 이런 검증된 걸 활용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고나 사이드바 같은 건 알아서 걸러내고 진짜 내용만 남겨주는 거죠. 아하. 그렇게 뽑아낸 HTML 내용을 턴다운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또 군더더기 없는 마크다운으로 싹 바꿔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스크립트 태그나 후터 같은 불필요한 건 다 자동으로 제거되고요. 이야, 똑똑하네요. 근데 웹페이지만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자막까지 된다는 게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재미있는 기능인데 유튜브 페이지에서 이걸 실행하면 영상 제목을 H1 태그, 그러니까 마크다운에서 제일 큰 제목 있잖아요. 해시태그 제목 이렇게요? 네. 그걸로 메뉴에 딱 추가해주고 그 아래에 영상 전체 자막을 텍스트로 쫙 붙여줘요. 자막 전체요. 시간 정보 같은 거 빼고요. 네, SRT 파일 형식에서 시간 정보는 빼고 순수 텍스트만요. 그걸 전부 마크다운 형식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해주는 거죠. 오, 그럼 영상 내용 빠르게 텍스트로 정리하거나 할 때 진짜 편하겠는데요. 그렇죠. 강의 영상 같은 거 보고 내용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기능이 복사된 텍스트의 토큰 수를 계산해 준다면서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토큰요? 아, 네. 요즘 챗GPT나 클로우드 같은 LLM, 그렇게 대규모 언어 모델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많이 쓰죠. 근데 이 LLM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 양에 제한이 있어요. 그걸 보통 토큰 제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맞다. 너무 길면 잘리거나 오류나죠. 네, 바로 그거죠. CP다운은 틱토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복사된 내용이 대략 몇 토큰 정도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아하, 그러면 LLM에 붙여넣기 전에 이게 너무 길지 않은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웹에서 엄청 긴 분석 기사를 발견했다고 쳐요. 이걸 스킵다운으로 클릭 한번 하면 깔끔한 텍스트로 복사되면서 동시에 이거 몇 토큰이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와, 편하다.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이 정도면 챗GPT에 넣어도 되겠다. 혹은 좀 길어서 나눠 넣어야겠다. 바로 판단이 서는 거죠. 지저분한 거 정리할 필요도 없고 용량 제한 걱정도 미리 덜 수 있으니까요. 연구하거나 학습할 때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겠죠. 정말 실용적이네요. 혹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바꿀 수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유용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추출 방식을 리더빌리티나 디퍼들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HTML 변환만 쓰겠다 할 수도 있어요. 오, 선택권이 있군요. 네. 그리고 복사된 내용을 코드블록, 그러니까 이걸로 감쌀지 말지도 정할 수 있고요. 아, 개발자분들한테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또 복사 성공했을 때 화면 구석에 작게 알림 메시지 띄울 건지, 그리고 혹시 레이캐스트라고 맥 쓰는 분들 아실 텐데 그거 쓰시는 분들을 위해 성공하면 화면에 막 색종이 뿌려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거 보여줄지 말지 이런 소소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재밌네요. 이런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기술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맞아요. 개발 스택을 보니까 WXT, React, 타입스크립트 같은 요즘 많이 쓰는 최신 웹 기술들을 사용했더라고요. 아, 그럼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MIT 라이센스로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점도 중요해요. 오픈소스요? 그럼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누구나 코드를 보고 또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개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오, 오픈소스의 최신 기술 스택이라니 뭔가 좀 신뢰가 가는데요. 근데 개인정보나 이런 건 좀 괜찮을까요? 복사한 내용이 어디로 전송되거나 하진 않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개발자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아주 명확하게 밝혀놨더라고요.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도 수집하거나 외부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요. 오, 정말요? 네. 모든 텍스트 처리 작업, 그러니까 HTML 정리하고 마크다운으로 바꾸고 토큰수 계산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사용자 컴퓨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진대요. 아, 외부 서버랑 통신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혀요. 그러니까 내가 복사한 내용이 인터넷 어딘가로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크롬 웹스토어에서 받거나 아니면 깃허브에서 직접 소스받아서 수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십다운이라는 건 웹에 있는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을 와,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네요. 네, 그렇죠. 특히 옵시덴 같은 걸로 노트 정리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LLM을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당장 써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런 십다운처럼 웹 정보를 딱 구조화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요약까지 도와주는 도구들이 점점 더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지식을 이렇게 종합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특히 AI 비서 같은 거랑 더 많이 상호작용하게 될 미래에는 이게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 과연 이런 도구들이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합하도록 이끌어줄지 아니면 혹시 너무 편리함에 의존해서 정보의 피상적인 요약에만 만족하게 만들 위험은 없을지 뭐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효율성과 깊이 사이의 균형이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